지금부터 서대문구 골목형 자원순환 정책 주민 공론장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 언덕에서는 제로 웨이스트 주민 참여단과 자원 회수 거점 도돌이를 운영하며 동네형 자원순환 방식에 대한 실험을 시작했는데요. 이를 계기로 골목 단위의 자원순환이 이루어지려면 어떤 정책적 변화가 필요한지 알아보기 위하여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오늘 공론장을 통해서 골목형 자원순환 정책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이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할 수 있는지 우리 모두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하는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마을언덕 사회적 협동조합 전미옥 이사장이라고 합니다. 저희 마을에서 활동하려면 이렇게 변신이 능해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마을언덕이 홍은 이동에 둥지를 튼 지 지금 거의 2년이 좀 넘어가고 있는데 그 2년 동안 저희가 팬데믹에 거의 갇혀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좀 소심한 면도 있지만 저희가 초기에 한 3, 4개월 정도는 그 마을 골목을 누비면서 이 사람 저 사람 골목이 필요한 게 뭔지 어떻게 소통을 하고 연결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많이 묻고 다니면서 활동들을 펼쳤는데 거의 뭐 코로나 시대에 접하다 보니까 저희가 활동들은 많이 못했지만 335 소수를 만나가면서 그래도 많은 그 만남과 소통을 이루어냈다고 생각이 되는데 저희가 그 지금 이번 주가 그 마을 건강 로컬 여행으로 해서 골목에 숨겨진 여기저기 문화공간이나 아니면 건강공간이나 이런 것들을 찾아서 서로 연결하고 소통하고 하는 이런 마을 축제 형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가 한 그 공간에 3명씩 4명씩 이렇게 해서 거의 아마 이번 주에 거의 100명 단위가 움직이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정말 마을 곳곳에 숨은 곳들이 많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하면서 우리가 그 마을 로컬랩이나 건강 생태계 사업이나 아니면 녹색 실천 사업까지 하면서 제로 웨이스트 그 실천 운동까지 가고 있는데 오늘 이 자리도 그 연장선으로 아마 있게 되는 것 같은데요. 그 아파트가 아닌 그 일반 주택 골목에서 어떻게 우리가 자원 재활용을 하고 우리가 내놓은 자원들을 가지고 이게 어딘가로 가는지 우리가 집 밖으로 내놓은 내 쓰레기들이 어디로 어떻게 흘러가서 이게 쓰이는지 버려지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말은 많이 했지만 이 정책 속에서 어떻게 풀어가는지 이런 것들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요즘 코로나 시대가 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점점 더 많은 관심을 받고 주목을 받아서 오늘 이런 자리가 마련됐는데 저희가 골목도 깨끗한 환경을 가져야 되고 우리 건강한 삶도 지켜야 되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지속 가능하게 갈 수 있을지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이야기가 좀 되어서 정책으로 이어져서 좀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발제자 선생님들이 지금 많이 계시잖아요. 다들 아마 발제문 쓰시고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 오늘 좋은 의견들 나올 거라고 생각되고요. 저녁 시간에 이렇게 함께 해주신 앞에 계신 주민 여러분 아니면 홍은 이동이 지금 주민자치위원들이 많이 나와 계시는데 감사드립니다. 아마 이런 것들이 함께 마을에서 풀어가야 될 숙제들을 함께 지금 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되고요. 오늘 이 자리에서 좋은 정책으로 이어지는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봉남 마을언덕 사회적 협동조합의 이사님 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김현정 경기환동 운동연합 정책국장님 오셨습니다. 네, 이경선 서대문구 그 의원님 오셨습니다. 네, 이상훈 서울시 시의원님 와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지정 토론자로 두 분이 와주셨는데요. 이미선 홍은 이동 주민자치회장님 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은숙 홍은 이동 로컬랩 제로웨이스트 참여단 대표로 와주신 이은숙 선생님 되겠습니다. 네. 오늘 골목형 자원순환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15분 안에 잘 맞출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을언덕 사회협동조합은 공동으로 소유하고 운영하는 주민 공간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동체 주택을 지어서
1, 2층에 주민 공유 공간을 만들었고, 그래서 함께 주민들하고 또 거주하는 주민들과 공동 주택을 짓고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함께 먹고 사는 방법까지 찾는 그런 마을살이로 저희는 공동 사무실이 있는데요. 그래서 함께 또 일도 하고 또 네트워킹도 하고 또 동네 소상공인과도 연계하는 이런 활동을 또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상에서 지역의 주인으로 살 수 있는 주민자치를 지향해서 건강생태계 조성 사업이나 또 홍은이동 로컬랩처럼 동단위보다 더 적은 단위의 마을에서의 지역 의제를 주민들이 함께 해결하는 이런 사업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제로웨이스트 참여단 운영에 대해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오늘 이 정책을 같이 함께 제안하는 공론의 장을 또 만들게 된 주요한 주민들이십니다. 여러분이 모두 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코로나19라는 어떤 새로운 이런 화두들이 전 지구적인 문제였지만 골목 안까지도 깊숙하게 들어왔다라는 것들 우리 모두 다 느꼈잖아요. 훨씬 더 많은 쓰레기들을 우리는 골목에서 지켜봐야 했고, 이제 이것이 지구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결국은 골목 안의 문제로까지 많은 사람들은 인식하게 됐다. 그랬을 때 이런 문제들을 로컬랩이 지역 단위에서 더 작은 동네 단위에서의 어떤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까를 주민들이 스스로 발굴하고 실행해야 하는 주체로서 나서는 것이었기 때문에 제로 웨이스트라는 것들의 화두를 좀 갖게 됐어요. 어떻게 하면 이런 것들을 골목에서 해결할 수 있을까? 그랬을 때 저희는 이런 것이 해결하는 방법으로 제로 웨이스트, 즉 쓰레기를 만들지 않는, 쓰레기를 줄이는 그런 체험단을 구성하고 관련된 강사분들을 초청해서 공부를 하는 것으로부터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제로웨이스트를 실천하는 원칙은 가능하면 쓰레기가 나오지 않는 생활을 한다. 뭐 장바구니 쓰는 건 그건 당연한 거고, 용기를 가져가서 담아온다든지 등등 여러 가지 실천안을 내놓고 함께 실천을 했는데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써야 되는 비닐이던 그런 쓰레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물건들은 재사용을 한다. 많은 품이 들어갔죠. 그리고 또 쓰고 난 다음에는 정확하게 분리배출한다. 꼼꼼하게 분리배출하고 그 다음에 그것들이 재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또 실천 행동을 한다. 이런 원칙들을 이제 세우고 실행을 했고, 이렇게 이제 일상 속 실천을 하다가 생활재 만들기까지 갔어요. 가능하면 포장재가 많은 물건들을, 그리고 생활에서 많이 쓰는 것들을 계속 사서 소비하는 것보다 우리가 쉽게 만들어서 쓸 수 있는 것들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고체 치약을 만든다든지 뭐 화장품을 만든다든지 샴푸를 만든다든가 이런 정기 모임을 만들어서 이런 문화들을 계속 동네 안에서 확산하는 것들을 해왔고, 우리만 이럴 게 아니라 우리의 이웃이나 지역에 있는 다른 주민들도 함께하면 좋지 않겠냐라는 생각에 캠페인을 했어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홍제천가에 나가서도 올바른 분리배출에 대해서도 또 주민들에게 정보를 전달하기도 하고, 또 자원의 재활용이나 재사용을 높일 수 있는 동네 어떤 자원 수거 거점이 있는 것들에 대해서도 알리기도 하고, 또 주민의 인식들을 묻기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 개개인의 주민들의 실천만으로는 어렵다. 이것도 굉장한 어떤 변화이고 중요하지만 훨씬 더 어떤 제도나 정책들이 같이 뒷받침된다고 한다면은 훨씬 더 지역을 더 바꾸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좀 더 나은 방법이 아니겠냐라고 하면서 그런 정책 제안을 좀 해보면 어때? 라고 하는 고민을 하다가 바로 그것이 오늘 이렇게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이름 그대로 포장이 없는 가게입니다. 이름은 도돌이에서 알 수도 있다시피 뭔가 되돌려서 쓴다는 그런 의미겠죠. 이 무포장 가게 도돌이는 2020년 9월부터 환경실천 모임 비행 분석, 즉 비우고 헹구고 분류하고 섞지 않는다라는 모토로 동아리 활동을 주민들이 시작을 했고, 또 저희 사회배 조합원들도 함께, 그래서 재사용품을 분리배출 방법도 함께 고민하고 또 환경에 대한 공부도 하고 또 재사용 실천을 진행하자는 어떤 문제의식을 출발을 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마론덕 사협이 2021년 3월에 무포장 가게 도돌이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근데 이 무포장 가게 도돌이는 크게 세 가지로 운영이 되는데요. 하나는 제로 베이스트 샵을, 그리고 리필 스테이션을 운영하는 건데, 여기에서의 판매되는 것들은 친환경 생활재, 당연히 무포장으로 판매가 되고 거의 모든 것들이 천연이나 그다음에 완전히 천연으로 되어 있어서 자연스럽게 이제 분해되는, 그리고 세제나 유연제 리필을 해서
주민들이 쓰던 통을 가지고 와서 리필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갖추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에코리빙 랩은 이런 제로 웨이스트 샵이 잘못하면 또 이것을 위한 소비로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이 하나의 소비 문화로 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쉽게 만들 수 있는 것들은 한번 만들어서 해보는 그런 에코리빙 랩, 일상적인 언제든지 주민들이 만들고 싶으면 와서 함께 만들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제작실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때 이제 주민 도슨트, 또 안내자들이죠. 이런 분들이 교육을 받고 저희 모집을 했고 그 다음에 교육을 받고 주민이 함께 와서 이런 것들 만들고 싶을 때 혹은 개인으로 오셨을 때도 안내할 수 있는 자원 활동을 하시게 해서 리빙랩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 강사, 즉 지역에서 이런 재능을 갖고 있는 분들이 강사로 등장해서 또 함께 재능을 나눠서 가르쳐 주시기도 하는 발굴하고 또 생활재 커뮤니티를 아예 주민 모임을 구성하고 운영을 지원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제사용품을 수거하는 거점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우유팩, 종이백부터 시작해서 9가지 제사용품을 수거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이곳에서 본인들이 쓰레기로 그냥 버려지는 수 있는 것들을 모아와서 이곳에 갖다 주면 또 이것들을 그게 병뚜껑이면 그것들을 가지고 또 새로운 어떤 재활용해서 물건을 만들 수 있는 곳에 도들을 다시 갖다 주고 하는 이런 제사용품의 수거 거점의 역할을 하고 있고 또한 이 다시 또 재사용이 가능한 것들은 지역 내에 여러 가지 어떤 소상공인이나 가게나 이런 곳으로 다시 그것들 되돌려서 쓸 수 있도록 혹은 그분들도 제로 웨이스트를 실천하겠다는 것들에 동참하고 연계하는 이런 일들을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생각했죠. 골목형 자원순환 거점이 이제 필요할까라는 건데 이런 것들을 운영을 해보니까 주민들의 참여 욕구가 굉장히 높아요. 이런 게 벌써 있었어야 되는데 이런 게 있었어요라고 오시기도 하고 또 멀리서 오는 분들은 막 차에 막 한꺼번에 많이 싣고 오시는 거예요. 우리 동네 없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동네 골목마다 자원순환 거점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질문이 떠올라서 이해를 묻는 설문조사를 진행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설문은 자원순환 거점이 필요하냐 그리고 참여 의지가 있냐라는 것들을 확인하고 그다음에 자원순환 거점을 설치하고 운영할 때 어떤 위치나 거리, 보상방법 등등 그런 고려 사항들을 어떤 것으로 생각하시는지 확인하는 거. 그다음에 조사 대상으로는 이렇게 여러 명들이 참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어떤 결론 및 제안을 좀 정리를 좀 해보면요. 이제 골목의 쓰레기 문제 그리고 우리의 이런 안에 환경 문제는 바른 분리 배출만으로는 이 쓰레기 문제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결론들이 좀 도출이 됐고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일단 쓰레기 양을 대폭 줄이고 자원순환 효율을 획기적으로 늘려야만 하는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인지를 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것은 생활에 밀착된 시스템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주민들 개개인의 노력만으로는 안 되는 거라는 것. 그래서 골목형 자원회수 거점과 같은 어떤 인프라도 반드시 필요한 게 아니겠느냐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랬을 때 이런 골목형 자원회수 거점을 주민들도 필요할까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앞에 설문조사에서도 보셨습니다만 주민들의 공감대가 굉장히 높아요. 생기면 이용하겠다 95%가 됐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는 부분이고 그렇다면 어떻게 자원회수 거점을 만들어야 할까라고 했을 때 앞에서 10분 이내 그 다음에 하나를 버리기 위해서 방문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또 모른다. 그런 게 있는지도 모른다. 결국 골목형 자원회수 거점은 가까이 있어야 되고 품목을 한데 모을 수 있어야 되고 정확한 정보 전달과 홍보가 잘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이제 도출할 수가 있고 그럼 어떻게 운영해야 될까라고 했을 때는 민간 협력이 높았었잖아요. 과반수가 나왔었는데 이 얘기는 결국은 자원회수 거점이 생긴다고 해도 지속적인 운영이 되려고 하면 거기에 걸맞는 인력과 예산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이고요. 그게 관만으로의 힘으로는 쉽지 않고 그곳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나서야 되고 또 주민을 조직할 수 있는 어떤 주민 조직과 함께 할 때 훨씬 시너지가 난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원회수 거점을 설치를 할 때 무엇이 필요할까라고 했을 때는 일단 지속적인 운영을 위한 정책과 예산 당연히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효율적인 설치와 운영을 위한 시범 운영부터 한번 필요하지 않겠냐. 그래서 서대문구의 적절한 모델이 무엇인가, 주민들이 필요한 것들이 얼만큼의 공감을 갖는가에 대한 이런 것 시범 운영이 필요하다는 것과 이런 것들의 자원 활동을 하고 또 같이 관리를 하고 주민을 모으고 조직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이죠. 주민 발굴이 필요하다.
마을의 자원회수 거점 설치 및 운영은 결국은 주민이 모은 재사용이 지역 내에서도 이것이 순환할 수 있도록 연결망을 만들어내고 또 분리배출과 동시에 자연 순환에 대한 어떤 주민의 인식도 확대하고 또 일상적인 참여를 할 수 있는 것으로서 마을 자원 순환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도 충분히 기여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 마을에는 이런 골목형 자원회수 거점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을 마치고자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골목형 자원순환 정책 수립을 위한 전문적 제안을 로 발제를 해주실 김현정 경기환경운동연합 정책국장님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골목형 자원순환 정책 수립을 하는데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아마 제가 여기에 오게 된 이유는 지금 성남에서 진행되고 있는 자원순환 플랫폼 성남 자원순환 가게 아리백이 전국적으로 지금 확산이 됐고, 그리고 이제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시작을 하게 됐고 어떻게 이렇게 규모가 있어졌는지를 아마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자리에 오게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왜 시작을 했는지,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된 건지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어떠한 이론보다는 그냥 성남의 사례를 가지고 이것들을 계속 좀 풀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 자원순환 이 정책이 그러니까 민간 협력 사례로도 굉장히 지금 이제 우수 사례로 이제 거론이 되고 있고, 행안부에서도 환경부도 그렇지만 행안부에서도 또 굉장히 관심이 있어 하는 이제 파트입니다. 이제 그 이유가 뭐였냐 그러면, 행정이 해결해야 되는 이 문제와 그리고 시민이 원하는 그 접점을 자원순환 폐기물이라는 영역에서 너무 잘 찾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로가 처음부터 좀 이렇게 협력을 더 잘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행정에서는 이제 2015년 파리 협정 이후로 아마 전 세계가 지금 탄소 중립이라는 이름으로 굉장히 뜨겁게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작년에 탄소를 팔아가지고 7억 6천의 예산을 이렇게 돈을 버는 그런 이제 부분들이 이제 행정에서 봤을 때는 되게 고무적인 일인 거잖아요. 어쨌든 우리가 모두 다 같이 해서 이런 탄소를 줄여서 예산을 또 확보했던 이런 문제, 그리고 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많고요. 그래서 이제 성남시 같은 경우는 이제 자원순환과라고 이름을 바꿨어요. 청소행정과에서. 그러면서 이제 재활용팀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이게 굉장히 세분화시켜서 이런 자원순환의 업무들을 볼 수 있게끔 만들어놨고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 아까 종이팩 이 얘기 하셨는데, 주민들과 민간 협치로 가면서 2018년하고 2019년에 이 수치를 보십시오. 행정이 시민하고 같이 협력해서 가니까 있잖아요. 실적이 이제 처음에는 3배로 뛰고 그 다음에는 그러니까 3배로 뛴 거에 2배가 또 뛰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서 계속 이제 예산을 확보해 가는 그런 이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에서 이러한 것들이 시민들이 하려고 했을 때 민간이 같이 손잡고 가면 그 실적이 정말 폭발적으로 늘어난다는 것을 저희가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꼭 필요한 겁니다. 이게 있어야지만 여러분들이 앞으로 더 활성화해서 갈 수 있는데요. 저희는 이제 자원순환 가게를 하면서 하기 전에 먼저 만들었던 게 성남시 자원순환 기본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과 함께 이 자원순환과 관련된, 그러니까 자원순환 문화 활성화를 하기 위한 그런 법적인 그러니까 근거를 만들고, 그리고 시가 시민들을 이렇게 그러니까 지원할 수 있는 이런 이제 조례들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서울시는 지금 이미 자원순환 기본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대문구에서 자원순환 기본조례를 만드셔서 그래서 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그 자원순환 기본법이 만들어지면 이렇게 자원순환과 관련된 지역 플랫폼과 관련된 것들을 이제 지정하고 시가 그것들을 지원해 갈 수 있는 영역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성남시는 2020년 1월부터 우리 지역의 자원순환 플랫폼인 성남 자원순환 가게를 만들었고요. 지금 시민들의 너무나 뜨거운
수용도를 가지고 작년 1월 달에 시작했는데 지금 18개 지점을 오픈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거점들을 활용해서 저희는 지금 리페어 하우스의 문화를 다시 더딥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원순환 가게가 지역의 커뮤니티, 자원순환의 커뮤니티로 자리 잡고 있고, 그것들이 이제 이 자원순환 가게가요 매일 오픈이 되는 게 아니에요. 보통 일주일에 많은 곳은 2번 아니면 1번만 오픈이 돼요. 왜냐하면 우리 가정에서 재활용품이 매일 나오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일주일 단위로 모아가지고 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보통 하루나 이틀 정도를 운영이 되고, 그럼 나머지는 이렇게 쉬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이제 쉬는 그런 기간 동안은 리페어 하우스가 됐든 뭐 제로 웨이스트 샵이 됐든 이런 것들을 지금 계속 해서 자원순환의 지역 플랫폼으로서의 자리를 잡아가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 타 지역에서도 지금 계속 우리 거를 이제 이 성남을 벤치마킹 해가지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